고용 관련 얘기인데 이 한국의 중장년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데 이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라는 이제 KDI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KDI 쪽의 해석은 아무래도 이제 흔히 호봉제 같은 것들의 영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호봉제란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대되는 제도는 직무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란 것은 자기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따라서 월급을 지정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되도록 빨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비용이 비교적 덜 드는 이제 젊은 인력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좀 내보내려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최근 은퇴자들이 그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또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이 호봉제 같은 구조가 좀 지속이 되다 보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 임금 비용이 높은 고령 노동층을 빨리 내보내는 게 좀 기업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한번 은퇴하고 나면은 결국 비정규직으로 가든가 서비스업으로 가든가 이런 채널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채널들을 확인하고 있다. OECD에서 비정규직이 뭐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나 지금 소상공인 중에 고령층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나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고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8.6인데 한국이 지금 34.4, 굉장히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유연화를 좀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 유연화만은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급제가 와야 사실 이제 고령 노동자를 근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인데 소상공인의 이제 고령층이 늘면서 이분들은 또 늦게 하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별로 없고요. 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빚을 많이 내게 되고 빚 부담이 시달려서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60년대생들이 은퇴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60년대생들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860만 정도로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70년대생이 한 800만 좀 넘는 이런 수준인데 이 1,600만 명의 숫자가 거의 바로 은퇴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안에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결국 또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어떤 소상공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직무급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런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을 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소득이 작은 임금이고요. 직무급제가 이제 호봉제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고용을 60세나 65세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연화와 더불어서 직무급제 도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제 고령 노동에 대한 대응들을 좀 해나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